문제풀이는 논술적인 것은 어느 정도 다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논술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왜냐면 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논리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계산식이라든가 이런 걸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풀고 만약에 못 푸는 것이 있다면 다음 20날 연구반이 2시에 강의가 있습니다. 그 연구반 때 다시 나머지를 다 이렇게 푸는 걸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면은 1교시 문제를 먼저 가겠습니다. 1교시 1번을 보면 부하의 전압 특성도 일정 임피던스 모델을 설명하고 관련식으로 표현하시면 들어갔죠. 많이 나왔던 문제죠. 지금까지 어떤 생각이 안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우리 전력계통 공학에서 나왔던 거 그걸 가지고 표현을 제일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 모델에서 P는 이렇게 되죠. V에 N승은 이렇게 표현했죠. 부하 응답 모델 수요 모델과 부하 응답 N승인데 우리가 일정 전력 모델은 뭐예요? P는 N에 V에 이승의 비례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 왜 이게 되느냐? 왜 이렇게 되느냐를 우리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계통을 먼저 하나 그려주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데 이런 계통을 먼저 하나 그리는 거예요. 사실은 좋다. 그러면 이런 계통에서 전류가 I가 흘러고 전압이 V고 그 다음에 임피던스 J끼리 부하가 있다고 보면은 우리가 여기 임피던스 Z는 어떻게 됩니까? 전류가 I가 흐르고 전압이 V가 흐른다면 어떻게 되죠? 오음법칙이죠. 오음법칙. 여기다가 어떻게 됩니까? I의 공역을 하나 더 넣어도 관계없죠? I의 공역을 넣어줘도 관계없죠? 분자분모에 I의 공역을 넣어줘도 관계없죠? 관계없잖아. 관계없으면 자, 요거는 I에다가 I 공역 빼주면 뭐가 됩니까? I의 제곱이죠. 절대치 I의 제곱이 나오는 거예요. 공역을 최소면 I의 절대치. 왜? 자, I의 각 세타 곱하기 I의 각 마이너스 세타. 즉, 이게 뭐냐면, 이거는 I의 컴퓨게이트고, 이거는 뭐야? I야. 이걸 곱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I 곱하기 I에다가 각 세타 마이너스 세타니까 어떻게 돼요? I 제곱만 남잖아요. 이거 I 제곱. 이건 어떻게 돼요? 위에다 I 컴퓨게이트니까. 유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아이보다도 어떤 분자 분가 때문인가? 전압 공액을 해주시죠. 어떤, 이게 전압 공액을 해주시죠. 전압 공액은 전류 공액을 맞아. 전력공예, 전압공예. 오케이. 전압공예. 전압공예. 이렇게 회수를 해요. 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여기는 V제곱이 나오죠? V제곱. 여기는 어떻게 돼요? P에 마이너스 H가 나오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식은 얼마냐면 P 마이너스 A Q는 얼마예요? Z분의 V의 제곱이 나오죠. 그래서 P는 얼마예요? V의 N승의 V의 2승이잖아요. 이걸 표현하는 게 식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식을. 그래서 이런 거는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T가 되고 요게 V가 되면 어떻게 돼요? 쌍곡선 함수죠? 쌍곡선 함수.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하가 뭐가 있어요? 이런 부하가. 이런 부하가 뭐가 있지? 이런 부하에 해당하는 일정 전력 부하가 뭐가 있어? 네? 그렇죠. 최대로게 101등이에요. 101등 딱 보면은 거기에 얼마 있어요? 100V.
옛날에 30W, 뭐 220V, 60W 딱 써있죠? 딱 써있어. 그리고 거기 R이라는 이 저항 R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변함이 없다는 얘기. 그래서 그거는 뭐 전압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100V인데 80V로 떨어졌다. 바퀴가 얼마나 떨어져요? 0.64. 110V로 올라갔다. 그러면 바퀴가 얼마만큼? 121% 바퀴가 더 바뀌어요. 이런 함수를 위해서. 그래서 그 정도 써주면 이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번이 뭐 나왔죠? 2번이? 이번 뭐예요? 진구. 예? 진구. 직률 계산법. 직률 계산법이 시험에 나왔는데, 저는 이 문제에, 우리 전력계통공학이죠. 조류 계산에서 직률 조류 계산은 분명히 안 된다. 분명히 안 된다. 왜? 가우스 자리라든가 뉴턴 레스급은 문제가 벌써 2모선까지는 우리가 문제를 풀었지만 3모선, 4모선, 5모선 나오면 계산이 없고요. 계산이 없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중립법은 그게 아니야. 1모선, 3모선 나와도 우리가 중립법으로 맞춰서는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립법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내용이 뭐냐면 중립 계산법을 설명하기 때문에 계산법을 설명하라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류법은 뭡니까? 교류라는 것은 절대값과 뭐가 있어요? 상차가 델타가 있죠. 그거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정식을 풀더라도 항상 이게 선형이 아니고 비선형이에요. 비선형. 비선형이랍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게 이원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 E2, E3, 이거 여기 뭐 R 플러스 JX, R1, X1, 뭐 R2 플러스 A, X2, 뭐 R3 플러스 A, X4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교류가 나오다 보니까 이 벡터가 수식이 선행이 전부 비선행이라는 얘기. 비선행이 뭡니까? 비선행이라는 건 뭐야? 이런 게 아니다 이거야. 무조건 선행이야. 어떻게인가 비선행. 뭐 이런 식으로 가던가. 뭐 이런 걸 가니까 이 수치를 비지수를 구하는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건 쉬워요. x가 얼마면 너는 y는 얼마다. 이게 y고 이게 x면 x값만 딱 정해면 너는 y는 얼마.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다 이게. 이런 거는 x가 얼마예요? 그럼 y는 얼마. 이게 계산을 해야 돼. 이 함수에 대해서.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고. 이게 비선행이에요. 그래서 교류는 비선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 중위에서 이거 2원, 2초 그냥 절대값으로 그냥 표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피읍법으로. 피읍법. 여기 1, 요거 1, 요거 1 이런 식으로 딱 잡아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정전합 성전을 하기 때문에 피읍법으로 보면은 전주 1이에요. 피읍법으로 보면 정전합 성전을 하니까 한 달에 66,000도 피읍법으로 66,000이 되면 피읍은 얼마냐? 1이야. 3, 4, 5도 피읍법 얼마냐? 2이야. 1호사도 피법으로 하면 2잖아요. 근데 이거 피법 잡고.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교리부로는 만들지 않고 직립으로는 만들어요. 직립으로는 어떻게 해? 이 R은 적죠? 종전설명에서 이 R은 제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JX는 어떻게 되냐? 교류가 아니고 그냥 X를 직립으로 그냥 인터넷을 만들어줘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해서 비선형을 선형으로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P는 X분의 위아래 사인에 델타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전력 3차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송전설에서는 어쨌든 X는 한 번 정해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송전설을 딱 건설하잖아요. 그러면 이 X는 어떻게 됩니까? X라는 것은 2파이 FL이죠. 인덕건수의 L의 리액건수죠. 이 L은 정해지는 거예요. 송전설 하나 딱 정해지면. L은 0.05 플러스 로그 10, 0.05에다 0.49 로그 10의 R분의 D로서 딱 정해진단 말이에요. L 값이. 송전을 거쳐요. 그래서 이것은 고정값이에요. 고정값이죠. 그 다음에 ES, EF도 아까 얘기한 대로 단위법을 보시면 정자는 전부 1이야. 1이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되냐. 사인에 델타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3차가 돼요. 그래서 비선형을 선형으로 바꾸고 이 전력을 갖다가 성차각의 비례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활용을 해서 직립법이 탄생이 된다.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는 뭐냐? 직립법이 계산이 사인 P는 X분의 델타 KN의 기능을 증명하라 이거야. 알아라 이거야. 근데 이런 것이 시험자료로 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문제. 그럼 이런 것도 키포인트는 그겁니다.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바로 여러분들이 등가율을 그렇게 해야 돼요. 등가율. 그래서 등가율을 이렇게 원으로 등가율이 나눴습니다. 그러면 여기 흐름들과 아이가 들리겠죠? 그러면 이 P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W라고 하면 W는 어떻게 돼요? 이 사람도 ER이죠? ER, 여기 ES. 그러니까 ER에다가 여기 흐름들요. W는 뭐예요? P 플러스 JQ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요? ER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그런 일로 I, 동영을 찍어두면 되죠, 이렇게? 그러다가 전력이라는 것은, 이 전력이라는 것은 도납에다가 전력 공이 쓰면 이렇게 나오잖아. 또는 어떻게 동에 나왔어요? 또는, 이거는 P 마이너스 JQ는 어떻게 돼요? 이 아래 공역에다가 I 이렇게 써줘도 돼요. 이 아래 공역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게 돼요. 그럼 I가 공역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가 뭘로 되어 있냐면 ER은 ER의 각 0분이에요. ES는 ES의 각 델타를 좀 보자. 상탄이 델타.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ER은 그냥 ER이 되죠? ER. I는 어떻게 돼요? I는 요거 이 전압에다가 이제부터 이거니까 Z분의 ES 마이너스 ER로 이렇게 가요. 여기에 공유. 그러면 요거는 얼마예요? 이 아래다가 Z가 얼마예요? R 플러스 J의 X죠? ES는 얼마예요? ES에다가 각의 뭐야? 델타죠? 여기 델타. 마이너스 ER이죠? 요거에 공역이다, 이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이 아래다가 공역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모가 R에 마이너스 JX가 되죠? 요 공역이니까 어떻게 돼요? 2에 S에 마이너스 델타가 되죠? 요거는 어떻게 돼요? 이 R이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R 플러스 J, X에다가 곱해줘버려요. 맞죠? 그러게 여기 ES, ER에
마이너스 델타 마이너스 2R의 제곱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그래. 그럼 요거 다시 R 마이너스 J X분의 이게 극좌표니까 직각좌표를 바꿀 수 있죠. 그리고 여기는 2S 2R의 코사인의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J의 2S 2R의 사인의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마이너스 2R의 제곱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이 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식에서 우리는 통전설에서는 R은 X이기 때문에 R은 0으로 된다 이거예요. 교육법의 조건이야. 증유법에 그냥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증유법. 조건이야. 그러니까 이 ES, 이 R은 CU로 나타낸다 이거예요. CU. CU로 나타내면은 이거는 얼마냐? 정제랍 성전을 때문에 1P예요. 1P. 정제랍 성전을 때문에 1P. 그 다음에 사인에 델타 이거 뭡니까? 델타 K, 델타 M은 여기 좀 되어있죠? 다시 여기서 조금 설명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델타 KM을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KM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잠시 볼게요. 요거 K고 델타 K, 여기 델타 K 이렇게 바꿔야 돼. 요거 다음에 여기 M, 델타 M, 여기 네, 델타로 돼 있죠? 델타에 M 이렇게 나와야 돼. 이건 지금 내가 지금 무한대로 봤는데 이렇게 봐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어떻게 되냐면 이 K가 전부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나오냐면 델타 K 마이너스 델타 M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델타 K 마이너스 델타 M이 어떻게 됩니까? 거의 적다 이게야. 값이 이 각도가 크지가 않다 이거야. 크지 않을 때는 이 각도가 거의 0으로 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 사인에 델타 K 마이너스 델타 M이 어떻게 가냐면 델타 K 마이너스 델타 M으로 갑니다. 이 단위는 뭐냐? 각도 도가 아니고 레디안이에요. 레디안 각도가 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요 세 가지 조건. 여러분들 한 가지 이게 아닙니다. 레디안법으로 요거 이게 몇 레디안입니까? 2파이죠? 2파이죠? 이 원줄의 길이가 얼마예요? 2파이 아니죠? 2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만약에 요런 길이, 요 길이를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아래다가 요거 델타 레디안만 곱해주면 바로 나온다. 그런데 이게 거의 붙으면 붙을수록 이 거리하고 이 반이 표시는 이 거리하고 이 반이라고 길이 거의 같아지죠? 같아지잖아요. 같아진다는 건 뭐야? 예를 들어서 이게 1이라면 이것도 이 값이 갖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파이에다가 이 델타에다가 1을 곱해놓으면 델타 값이 나오죠? 델타 값이 오잖아. 이게 길이야. 이 원줄 길이. 이 길이나 여기서 끌어서 여기 끌어서 직각이 돼가지고 이 길이나 차이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요 값은 요 값이 된다 이거야. 수학적으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좀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은 다시 쏘면 얼마냐면 어떻게 됩니까? R의 제곱이 마이너스 JX죠? 그 다음에 여기 ES를 아까 2K로 하고 ER을 2M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에 델타 K 마이너스 어떻게 됩니까? 델타 K 마이너스 델타 M이죠?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갔죠? 여기가 마이너스 2대.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갔죠.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플러스 어떻게 돼요? 여기다 코사인에다가 여기다 2R에다 쓰면 들어가죠? 플러스 아까 여기 2R에다 쓰면 2K의 제곱.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플러스 R 마이너스 K X분의 요거 사인 2K 2M의 사인에 마이너스 델타 K 마이너스 델타 M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걸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입하면 마이너스 AX분의 뭐예요? 어떻게 돼요? 이게 마이너스 J가 하나 빠지는 J가 하나 들어가야 돼요. 사인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마이너스 나오죠? 사인에 마이너스가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K2M은 1이라고 쓰니까 이거 1이니까 사인에 델타 K 마이너스 델타 M이 나온 거예요. J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거 이렇게 없으니까 이거 뭐냐? P는 X분의 사인에 델타 K 마이너스 델타 M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것이 여기에서 이 식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X분의 델타 K 마이너스 델타 M이야. 그 델타 K 델타 M을 뭘 표현하냐? X분의 델타 K M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요. 식유도는 좋았던 방법으로 해줘가지고 예전에 10점짜리로 크기는 조금 시간이 벅차겠지만 이것은 정확히 해요. 저거를 그렇게 쓰면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이거를 쓸 수밖에 없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판단했습니까? 그 중간중간에 있는 식을 생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1교시 문제를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딱 답안 보면 파악이 되죠. 1교시 1번부터 13번 딱 있죠. 딱 읽어가지고 1번에서 13까지 읽는데 내가 한 문제에 몇 분씩 땄습니까? 10분 잡죠? 10분 잡죠.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돼요? 15분 걸린다. 빨리 풀어요. 중간중간에 아니죠. 그래서 제 얘기는 그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을 중간 생략하지 말고 풀어주라 이거. 풀어주고. 풀어주는데 결과식이 문제가 아니라요. 중간중간에 저렇게 중간에 부분 조절하기 아니라 이렇게 된다라는 식으로만.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1번에서 13번까지 해서 10개가 제가 써야 되는데 10개 중에 자신 있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자신 있다 이거야. 자신 있으면 써주라. 써주고 다른 문제에 예를 들어서 L까지 어떤 저런 것은 그냥 점수 4점 맞는 식으로 써줘. 4점 맞는 식으로. 4점 맞는 식으로 쓰는 것은 우리가 이 답안 쓸 때 한 페이지면 좋다 이거야. 한 페이지. 그래서 점수 관리를 그런 방향을 해줘야 돼. 1번에서 내가 10문제를 쓰는데 초이스를 딱 했는데 10개 중에서 내가 3문제, 4문제를 자신 있다는 얘기야. 그건 써줘야 돼. 2장짜리 쓰면 1장 반 쓰든 2장 써주고. 써주고 나머지 6, 7문제는 간략하게 한 페이지에 딱 맞춰가지고 끝내면 돼. 근데 그 문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수식을 그냥 수식 세고 나놓고 결국 구하는 게 P값 공부하니까 아까 정리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 여기서 나오 식에서 P값을 구하면은 그 실수 부분만 구해갖고 그 진구 조건을 넣어서 그냥 구해버리면 돼. 그래,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해도 문제 없어. 이게 저기 10점이니까. 그러니까 한 페이지 딱 그래서 이런 것은 한 페이지 맞추지 말고 쓰는 게 시간이 자신있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점수를 올리라 이게 8점 정도. 자신 있는 거 자신있게 써주면 8점 정도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 얘기는 이 문제에서가 이번 문제를 이거 25점 문제를 낼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래요. 그런데 25점에 맞으면 이거는 25점에 맞는 분량을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 근데 점수는 10점밖에 안 되니까. 가만. 그 얘기는 제 얘기는 10점에 맞게 쓰고 25점에 맞게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인데. 아니, 그 얘기는 그 점수 배분은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채점자가 해주니까 네. 채점자로 하여금 점수를 내가 받는 그런 점수는 그런 방법도 예를 들어서 점수를 다 봐봤는데 정확히 내 자신 있는 문제가 지금 1교시에서 4문제, 3문제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건 써줘야 돼요. 써주고 조금 L까지 나온 것은 한 페이지로 쓰면은 내가 5분이면 쓸 수 있어요. 한 페이지. 5분, 6분이면 충분히 쓴다 이거예요. 6분, 7분이면. 그래서 한 페이지 딱 넣어서 끝내요.
그래서 그런 거 한 4점씩은 맞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잘 쓴 것은 한 8점 맞는 거라서 1교시를 40 내지 50점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40 내지 50점 맞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문제를 균형을 좀 잡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뭐죠? 3, 4, 5개 통해. 3, 4, 5개 통해. 이게 3번인가요? 네. 여기 개통. 적용되는 보호개념이죠? 네. 그러면 개통이 나오면 우리는 바로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개통도를 하나 그려놔야지. 개통도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발전기에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변압기에 나와서 다시 송전소로 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나가죠? 그러면 송전소 나가면 그냥 나갑니까? 차단기 있죠? 차단기 있죠? 그러면 발전기에서 보통 요새 전압 나오면 얼마 나옵니까? 24,000, 아니서 26,000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건 3, 4, 5가 아니야. 변압기는 이게 거치하면 얼마 나옵니까? 23, 4, 5에서 3, 4, 5로 나오는 것도 있고, 뭐 7, 6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건 3, 4, 5니까 포함이 되는 거지. 무선은 어떻게 돼요? 무선. 부스, CR. 부스도 3, 4, 5 부스에 지금 들어있죠? 부스 고장나면 안 되니까 부스도 프로텍션이 있단 말이에요. CB 어때요? CB. CB가 지금 송전선에 나가는데, 송전선에 3, 4, 5 CB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CB도 고장이 나가지고 이게, 원래 서로 고장이 나서 정확하게 차단을 해줘야 하는데, CB가 차단이 안 되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CB에도 보호장치가 들어있어요. CB에도.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송전선. TL도 3, 4, 5죠? 그러니까 3, 4, 5,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 4, 5예요. 여기에 관련된 것을 보호 개념기를 3, 4회 설정을 좀 하고 있어요, 한전에서. 그래서 첫 번째, CR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3, 4, 5 개구리. CR 보호 개념은 뭐예요? 지금 3, 4, 5 TV의 저기 보호 개념은 뭐예요? 이게 비율 차도 개념기야, 이거. 이 그림 하나 그려주고, 비율 차동이 써주라고. 비율 차동 개념기. 뭐예요? 80? 7, 10. 왜 써요? 87을. 왜 쓰는 거야? 쟤는 작전이 뭐야? 네? 내부 고장에서는 12가, 저기, 내리가 동작이라는데, 외부 동작에 고장이 여기서 났답니다. 근데 이게 동작할 수가 있다. 여기서 났는데, 동작하더라는 얘기예요. 왜? CT가 포화도라든가 기타 상에 의해서 이게 고장이 나왔는데도 동작을 하니까 비율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30%, 30%는 고장이 저기 비율을 내서는 그 고장 나죠. 이제 동작하지 말아라. 이 이상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비율을 넣어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외부 고장 오동작 방지를 위해서. 두 번째, 부스 어떤 부스입니까? 이 무선 차단 방식은 뭐예요? 3, 4, 5선. 네? 전압 차단 방식이야. 3, 4, 5객이 우선 전체 전압 차단 방식. 왜 전압 차단 방식이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무선에서 고장난 것을 어떤 라인이라든가 기타, 그래서 고장이 난 것이 동작이 되는 거야. 그 동작이 안 돼, 이것은. 외부 고장에 오동작 방지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CB. 뭡니까? 우리 3, 4, 5객이 CB 어떤 거 써요? 뭐 CB 써요? 이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고장이 났는데 이게 동작을 안 한다, 이게. 그럼 어떻게 돼요? 브레이크가 페일리어, 프로텍션 미리. B, F, T, R. 이거 쓰는 거예요. 이거 고장나는 거 아니면 여기에 고장이 여기부터 다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게 차단이 있을 거 아니야? 다 끊는 거야. 다 끊어, 이렇게. 이게 브레이크 페일리어예요. 그 다음에 CL 고장나면 TL은 뭐 쓰입니까? TL은 지금 쓰고 있는 게 뭐예요? 3, 4, 5KB TL 3, 4, 5KB는 전부 지금 뭐로 되어 있냐면 전에는 블로킹 방식 일부가 있었어요. 근데 시험은 뭐냐면 전부 뭐로 들어갑니까? 블로킹 방식이 아니고
PCM 전송 전류 차단 마시거든요. 이게 P 본이에요. 이걸 쓰니까 어떤 문제 있어요? PCM 전송 전류 차단 마시더니 제일 중요한 제로 이득이 뭐야? 장점이 뭐예요? 제일 장점. 장점은 이 부담이 CT 부담이 확 떨어져요. 5V에서 1V만 가져도 돼요. 그러다 보면 CT가 어떤 특성이 좋아집니까? CT 어떤 특성이 돼요? 특성 점수. 특성 N값이 커집니다. N값이 커지니까 오동작이 방지가 돼요. 그리고 실시간 정확한 그 크기를 가지고 비교해서 되다 보니까 차단 실패가 차단 동작이 정확해.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네 개를 같이 써줘가지고 만들어져야만. 그 다음에 문제 1-4. 1-4가 뭐지? 이런 것이 나오는 경우더라. CR, VR, 뭐라고요? 곡선을 그리고, 뭐예요? 진상, 지상, 그걸 뭐라고 했죠? 연민에 대해서 안전타를 만드는 걸 하라고 했죠? 이것도 어둠때문에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먼저 딱 나오면 전통을 먼저 그려줘야 돼. 그리고 VR, 여기 부하, PR, 플러스 A, QR, 여기 AX, 여기 VS. 이 그림 나와서 여기 그려져요, 아이. 이게 나와야 뭐가 되지.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벡터로 그리면 VR을 기준점으로 잡으면 VR을 여기서 그냥 VS는 VS의 각 벡터로 그 다음에 VR은 VR의 각 영도 그렇게 딱 표시를 넣으면 이렇게 기준 벡터를 잡아줘야 하니까 기준 벡터 잡아줬잖아요. 이 VR이 나온단 말이죠. VR. 그럼 이 전류 I는 어떻게 돼? 이 전류가 이게 P 플러스 JQR이니까 이 전류는 어떻게 돼? 어떻게 되죠? 지상이 되죠? 왜 지상이 돼? 개성이 지상이 그러지. 이것은 왜 그러냐? 자, 여기 보세요. W는 P 플러스 JQ잖아. 이거는 뭐야? V에, R에, I의 공익이잖아. 그런데 이거는 I의 공익은 I를 빼버리면 어떻게 돼? V, R에 공익분의 P의 말세의 Q지. 양쪽 공익을 씌워주면 이 I를 공익 뺐으니까. 근데 마이너스가 들어간단 말이야. 마이너스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VR보다. 이게 I가 간다, 이게. 세타만 가까이. 이 I가 들어가니까 그러는 거야. 수식적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VS는 어떻게 됩니까? VS는 위에서 I보다 어떻게 돼요? 90도가 빨라야 되겠죠? 왜? J의 IX잖아. 이 크기가, 전압가가 크기가. I가 흐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 이게 뭐야? VS야. 이게 뭐야? 델타야. 성차각 델타야. VR과 VS의 성차각 델타. 이거는 뭐야? 세타는 역률각이야. 요게 그림이 나오면 문제는 쉬워졌어. 자, 맨 처음에 우리가 P는 뭐라고 했죠? VI의 VRI의 코사인의 세타 했죠? 여기 세타. 여기 세타라고 했으니까. 세타지? 이거는 어떻게 돼? X분의 VS, VR의 사인의 델타하고 같은 거죠? 같으잖아. 보면. 그럼 요거는 또 어떻게 같은 거야? 보자. 요거 이 상에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면, 자, 여러분, 이 삼각형 있죠? 요 삼각형 있지, 이 삼각형. 요 삼각형 보면 이게 직각이죠? 직각 맞아요? 그러면 요 길이를 L이라고 하면, L은 어떻게 돼요? L은 어떻게 돼요? VR을 기준으로 해요. VR을 기준으로 어떻게 되지? VR에
어? 위아래 뭐야? 이게 직각이니까. 응? 코사인 세타다. 위아래 코사인 세타다. 그럼 얘 나올 거 아니야? 길이가. 맞아요? 위아래 코사인 세타.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걸 하냐면 요 삼각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것도 삼각형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VS에다가 코사인에 델타 플러스 델타 돼. 같아요? 네. 그럼 같은 거야. 그래? 알았어. 그러면 VR은 어떻게 돼? 딱 나온 거예요. 이게 일식이에요. 이거 일식이에요. 식 2를 일식에 대입을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P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X의 코사인의 세타 분의 뭐예요? VS의 제곱에 코사인의 델타 플러스 세타 곱하기 뭐야? 이거 대괄 안 해도 되겠네. 그래서 곱하기 사인의 델타. 이게 나오잖아. 코사인 사인. 이거를 우리는 이 값을 A로 놓고 이 값을 B로 놓을 수 있잖아. 놓을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삼각함수 공식에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인의 A 플러스 B는 어떻게 돼요? 사인 A 코사인 B 플러스 코사인 A 사인 B 맞습니까? 그 다음에 사인의 A 마이너스 B는 어떻게 돼요? 사인 A 코사인 B 마이너스가 되죠? 이거 마이너스 때 마이너스 때는 마이너스가 돼요. 똑같아요. 코사인 A 사인 두 개를 마이너스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는 사인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사인의 A 마이너스 B 이거를 빼주니까 0이죠? 0이죠? 이걸 어떻게 빼주니까 어떻게 돼? 2대1 두 개가 같으잖아. 코사인 A 사인 B 이렇게 나오나요? 그래서 이 값은 어떻게 되냐? 이 값은 이거는 어떻게 돼? 이거 어디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각도가 표시하니까. 그래서 코사인 A 사인 B는 어떻게 돼요? 2가 나눠지니까 2분의 1에 어떻게 돼요? 사인에 A 플러스 B 마이너스 사인에 A 마이너스 B로 그대로 뭐야 이렇게 A 마이너스 B 이거 식을 이런 형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왜? 코사인의 사인이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없거든. 두 개가 연결되면 두 개를 연결되면은 사인으로 한 개의 그림 그리기가 쉬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쓰느냐. 다시 2가 나오니까 2x의 코사인의 세타. 이건 변함이 없죠. 이걸 어떻게 돼? VS의 제곱에 얼마야? 이 식을 적용하니까 어떻게 돼? 코사인의 이게 되니까 2델타가 되잖아. 플러스 세타. 이거 사인이야지. 이거 사인이니까. 사인. 그 다음 어떻게 돼? 마이너스. 사인에 뭐가 나와요? 이걸 빼주니까 세타. 이렇게 나와요. 이게 PVR 곡선 그리는 식입니다. 이게 이렇게 나와요. 이게 300원. 그림을 그리기 전에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뭘 알아야 했냐면 델타 값, VR 값, T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그림을 그리지. 지금 어떤 작업을 하려냐면 내가 뭔 그림을 그리고 이걸 알아가지고 VR, PR, VR 값을 좀 그리려고 해. 그리고 이 값을 알아야 점을 찍으면서 그릴 거야.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려고 하냐면 요게 VR이야. 요게 PR이야. 이런 계통에다가 이 값을 넣어가지고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델타가 0일 때, 먼저 델타가 0일 때, 델타가 0이면 VR은 얼마입니까? 자, VR은 1이지. 여기서 조건이 하나 붙여놓자. 왜냐면 이 그리는데 코사인 세타, 이 세타가 들어가면 조금 복잡하니까 우리 코사인 세타는 1로 놓자. 조건을. 그래서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이게 1이다. 이기는 1은 뭐 0일이 2라는 얘기죠. 0일이 2라는 얘기잖아. PF가. 0일이 2라는 건 세타는 얼마야? 0도야. 0도야 이게 1이 나오거든. 코사인 0도. 그러잖아. 붙어야 되잖아. 기준 절대 결했다고 아래 있는 붙어야 1이 나오는 거잖아. 1이라네. 그래서 델타가 0이라 이런 조건에서 한번 그리면 이 값은 어떻게 됩니까? 이 값은 VR은 어떻게 돼요? VR은 VR에 VS에 코사인에 2델타 이거만 되면 되겠지? 이거 0도니까 세타가 0이니까 다음에 P는 어떻게 돼? P는 2x분의 VS의 제곱 그 다음 사인에 얼마야? 2델타. 왜냐면 세타는 0으로 봤으니까. 0도로 나왔으니까. 여기서 0도로 나왔으니까. 0도. 2델타. 마이너스 사인의 0도는 얼마야? 사인 0도는? 제로잖아. 아니, 이건 있으나 많아야 해. 그래서 요 값을 가지고, 그림 그린다. 이해갑니까? 저기요. 아까 빨간도 굳이 L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L이라는 것은 내가 표현한 건 뭐냐면, 아니 그냥 I라고 써. 아이라고 관계없고. 아니, I는 뭐냐면, 제가 보니까 혼동이 I라고 관계없어. 혼동이 그래요. 그럼 이 길을, I라고 하면 안 돼. I는 안 돼요. 왜냐면 이 길이를 좀 표시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길이가, 요 길이를 A로 넣을 거냐, 뭐, A로 넣을 거냐, 이게 가능하면 여기 합수가 포함되면 안 되지. 틀리면 안 되니까, 합수를 넣어서 빼야지. 길이를 표시한 거야, 길이. 단지. 이 길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거야. 오케이. 잠깐. 내가 지금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공부하면서 하고 나중에 개인적인 거 잠깐. 왜냐? 이거 개인적인 받다 보면은 시간 다 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조금 이해를 하고, 개인적인 문제가 있으면 메모했다가 내가 전화번호 알려줄 테니까 전화하시는 게 바로바로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델타가 0일 때 VR은 얼마입니까? 델타가 0일 때 VR은 얼마야? 네? VS잖아. 이게 1이잖아. 코사인. 코사인 농도는 1이잖아. 이게 VS야. VR은 VS야. P는 어떻게 돼? P는, 자, 델타가 0이면 사인 0도잖아. 그러면 이거 0이니까 아무리 곱해도 P는 0이잖아. P는 0이잖아. 델타가 0이니까 사인 0도는 0이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곱해도 0이지. 그 다음에 30도. 30도를 넣으니까 얼마입니까? 60도죠? 코사인 60도. 코사인 60도는 얼마죠? 2분의 1인가요? 2분의 1이죠? 그게 2분의 VS야, 이거. 정확히 맞아야 돼. 그래서 45도로 놓고 것이 그림 아니, 그러니까 30도를 하나 더 넣었어. 그 다음에 내가 40도를 들어가고 45도를 들어가고 2분의 VS 맞습니까? 2분의 3 VS 뭐야? 사인 난 15까지 그걸 못 이랬어요. 이게 60도잖아. 이게 60도고 이게 2면 이게 1이잖아. 코사인 사인 60도면 이거 다 2분의 3이잖아. 여기 2분의 3이야. 2분의 루트 3의 VS야. 그 다음에 P는 얼마 나옵니까? P는 30도 가면 60도, 사인 60도는 얼마예요? 사인 60도는 2분의 1이잖아. 그리고 얼마예요, 저게? 4X분제.
4x분의 뭐예요? vs의 제곱이죠? 다음 45. 45도 되면 얼마죠? 이게 90도죠? 사인 90도는 얼마입니까? 1이죠? 그러니 얼마예요? 이건 사인 90도는 1이잖아. 아니 여기 코사인 90도는 얼마예요? 여기 2델타가 아니고 그냥 델타입니다. 아 델타지? 델타가 45도 되면 90도잖아. 그래서 거기 2델타가 아니고 그냥 델타. 어? 여기 이거 잘 꼈어? 델타가 네, 델타가 그냥 델타. 델타? 네. 그렇지 언제 뭐가 네. 델타면 45도니까 이거는 루트 2분지 루트 2분지 루트 2분지 vs 루트 2분지 vs 그 다음에 이건 얼마예요? 90도니까 2지 C는 1이잖아. 그게 얼마예요? 2x분지 얼마예요? vs의 제곱 하나 더 90도 하나 더 넣자고 90도면 얼마입니까 이거? 이게 0이에요. 90도 되면. 이것도 얼마야? 0이야. 이 수치를 가지고 넣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여기가 VS의 VS. 0일 때, 델타가 0도일 때 VS다 이 말이야. 델타, 이게 델타죠? 이거. PM인데, PM은 얼마예요? 0일 때, 델타가 0일 때, 0이죠? 이게 0이다 이 말이야. 0점이다 이게. 델타가 0일 때 PM은 0이다 이거. 이게 0이야. 그 다음에 30도 때는 얼마예요? 4x분의 vx 자승이죠? 그러니까 한 이만큼 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냐? 30도일 때야. 30도일 때 vs는 얼마예요? vr은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vs예요. vr은 2분의 루트 3 vs. 45도일 때는 얼마예요? 더 내려왔죠? 얼마예요? 루트 2분의 vs잖아. 그러니까 이게 루트 2분의 vs에 45도일 때. 그래갖고 얼마요? CR은 제일 컸죠? 2x분의 vs잖아.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더라. 이것을 표현해준 건 이걸 그려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 맞습니까?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니까 이건 뭐야? 이럴 때야. 이럴 때. 그러면 역률이 G역률일 때는 어디로 갑니까? G역률일 때는 그거는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가요. G역률일 때는 이렇게 가요. 이런 식으로. 지역일 때는 이 피크점이 이 점과 이 점과 나들밖에 안 보여요. 진영일 때는 피크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진영률이. 이거는 레그. 이거는 리드. 역률이. 이거는 코사인 세타 1, 파워 세타 1.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안정도를 따질 때 어떻게 따지냐? 어느 한정을 잘못하는 거예요. 잡아서 자 마진 이게 마진이야. 이 길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110을 오는 데 있죠? 이게 마진이야. 그래서 레그일 때는 마진이 여기서 이 크기야. 이게는 우리가 뭐 P1이라고 합니다. 마진. 그러면 영률일 때는 마진이 어디입니까? 영률일 때는 마진이 여기서 여기까지야. P2야. 앞선 영률일 때는 마진이 어디에요? 여기에서 지금 인피점까지 가는 거야. 이게 P3야. 그러면 우리는 안정도 생각할 때 마진이 어떻게 돼요? 마진면은 그때 전압 안정도에서 마진이 커야 돼요? 적어야 돼요? 안정도 면에서 마진이 커야 돼요. 마진이 커야 된단 말이에요. 커니까 1이. 또 두 번째. 첫 번째, 마진. 두 번째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 피크점까지, 피크점에는 D, P,
n분의 dVR을 봐야 돼. dVR을 봐야 돼. 피크점에서 이거는 dVR이 어떻습니까? 여기서 보면 VR이 이 간격이죠. 데이터 VR이.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보면 두 번째는 우리가 검토할 게 뭐냐면 DVR은 DVR을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DVR에 이게 제일 큰 게 어떤 거 큽니까? 큰 게 어떤 거예요? 큰 거지? 이게 제일 크다는 아니고요. 이 길이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 이것을 아까 마진이 얼마냐면 어떻게 돼? P1에서 P2에서 P3 이렇게 됐죠? P1, P2, P3 마진이 됐잖아. 그러면 이 값은 얼마냐면 어떻게 제일 크다고요? 이것을 델타 V1 여기서까지 델타 V1 여기서까지 델타 V2 여기서까지 델타 V3로 보면 델타 V1이 제일 크죠? 그 다음에 델타 V2 델타 V3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마진은 크지만 약간의 전압만 조금만 떨어지면 유리점이 도달해가지고 불안정이 딱 떨어져. 그러니까 이거 손 안 된다 이거야. 근데 이거 냉열 때는 어떻게 돼요? 마진은 적지만 강한 크게 떨어지고 관계는 없어. 근데 이 마진이 적어가지고 여기서 시간만 조금만 움직이면 바로 문제점에서 내려가지고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은 영역이 잃을 때 이걸 설정해가지고 그런 게 제일 함정이 좀 다른 거예요. 키포인트가 여기 문제. 알겠습니까? 저기 하나 질문. 그 상처 델타를 그 그림에서 어떻게 이제 표기가 되죠? 여기에는 델타가 안 나와요. 델타. 델타는 여기는 안 나왔어.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서 그 0도, 30도, 45도, 90도를 갖고 저 그림을 이제 그리잖아요. 이 그림을 그리면 아니에요. 예? 이 값을 가지고 네. 이 값을 산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VS값하고 그걸 거기서 그 이제 델타가 30도일 때 P의 값을 갖고 저걸 이제 그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은 델타가 30도일 자, 때 P의 값을 이렇게 어떻게 알았어. 이제 각각 하나만 얘기해. 자, 30도잖아. 얘 45도 될 거예요. 45도 가면 PR이 얼마야? EX분의 VR제곱이죠? 예. 근데 EX분의 VR제곱 먼저 이게 제일 길잖아, 이게. 여기서 보니까 이게 제일 길잖아. 이 값 중에 이게 제일 길어, 45일 때가. 근데 45일 때 먼저 딱 해서 그림을 딱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적어지니까 가고, PR을 줄이니까 자꾸 가서, 이 VS 값을 줄여주면, VS 값을 변화시키면. 근데 저거 오케이. 그렇게 알고, 무슨 집에 가서 또 연구를 해. 왜 시간이 자꾸 가니까. 오케이? 그리고, 모르는 것은 나한테 전화를 해줘야 이게. 그렇게 해서 1-4번을 그런 식으로 풀이해줘야 돼.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주면 내가 볼 때는 8점 이상은 많은 거지. 다음에, 네, 문제 1-5번이죠. 아래때는 원자력 발전 건설위에서 설립 건설. 이거는 유인문을 참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런 지역을 선정할 때 설치 번역을 해줘야 기술사님 때는 기술적인 면을 검토해줘요. 기술적인 면. 알았어요? 기술적인 면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화력발전과 원자력 제일 중요한 건 냉각수량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 찾아야 돼. 복수기 냉각수량. 왜? 복수기 냉각수량이 지금 예를 들어서 육진에 1, 2, 3, 4, 5, 6호기까지 있나요? 그 냉각수량 흐르는 물이 양이 한강에 흐르는 양이 2분의 1 정도 돼요. 그럼 여러분 감이 잡힐 거예요. 그 물이 없으면 발전기를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그 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물, 다량의 물이 있어야 돼요. 갑자기 한기 돌리는데 전체 원자력 발전소 지금 양방 원자력 1, 2, 3, 4, 5, 6호기 있죠? 네. 뭐 그거 다 돌리려면 한강에 물 흐르는 양의 2분의 1 정도 가져야 돼요. 그래 여기는 내가 복수기 냉각수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써놨는데 송변전 건설미 뭐 이거 그다음에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 경제적인 면 따진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더라도 기술자는 경제적인 면 안 따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화력 발전에서 석탄 화력 발전소 같은 거 지려면 예를 들어서 100만 킬로짜리 진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게
변압기가 얼마짜리가 들어가야 됩니까? 얼마짜리 1000메가와트만 들어갑니까? 더 들어가야 돼. 무전력이 있으니까. 1200, 300은 돼야 돼. 그럼 1200짜리, MBA짜리 운송을 해놔봐. 운송이 제대로 됩니까? 무게가 150톤, 200톤 거의 나가는 저기 중화물인데 안 된다 이거야. 그런 게 그런 걸 운반했을 때 가장 저렴하게 운송 수송비가 덜 드는 거야. 이런 걸 택해야 돼. 그 다음에 또 우리 화력발전소 지능은 뭐가 문제 연료가 석탄이 상상도 못하게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 그냥 운입니까? 하늘에 떨어져. 전부 수송해야 돼, 수송. 수송비가 얼마나 많이 들겠어. 그게 그것도 감안해가지고 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사회적인 측면으로 우리 발전소는 유해 실물 다 알겠다, 유해 실물. 그게 유해 실물이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적정한 지역으로 선정을 해야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민원이야. 발전소 지어놓고 발전소 짓는데 부지 확보되잖아. 부지가 예를 들어서 50만 킬로, 100만 킬로 짓는 게 부지가 한 1, 2만 평 됩니까? 영흥 가보셨죠? 태안 가보셨죠? 영흥, 태안 가보셨죠? 100만 평 넘는 거예요. 아니 거의 100만 평 넘을 거야. 태안 100만 평. 그런 부지 구입하려면 값이 싸게 얻어야 돼. 그러면 주민들이 홍보해줘, 이해를 해줘야 할 것 같아.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오면 개통에다 연기하려면 송전설로 건설해야 돼. 요새 송전설 건설 엄청나게 어려워. 그래서 그런 지점이 가까운 지점. 이런 것들을 컴퓨터해주는 게 지도사의 위임으로 보세요. 그 다음에 1-6번 발전소에 접속이나 분리를 위해 차단기 및 단력을 설치한 차단기 단력기. 우리 손병현 내용 기술 해설집에 정확히 나와 있어. 이것도 여러분들 유임으로 잘 써놨으니까 대체해서 보세요. 알았어요? 이거는 내가 손병현 내용 기술 해설집 보여줄게요. 그 다음에 1-7 해수 양수 발전 나왔죠? 우리나라 해수 양수 발전 없죠? 왜 없어요? 왜 없어요? 아직까지는 지금 우리 원자력을 잠깐 지금 주춤했습니다, 건설을. 석탄 화력 발전소 복합을 막 짓는다 보니까 주춤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지금 잉여전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심해의 잉여전력을 기존에 있는 양수발전으로 전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수발전에 대해서 지금 아직 입지선도 이런 게 없다. 더군다나 해수 양수 거기에 너무나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 첫 번째 문제는 뭡니까? 부식이야, 부식. 부식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해조류. 이게 가서 서식을 하면 붙어가지고 자꾸 번식을 해서. 그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에서 그러는데 저는 여건이 되면은 훨씬 좋다고 봐요. 왜? 해수는 어떻게 돼요? 빗물보다 무게가 어떻게 돼요? 기준이 어떻게 돼요? 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현재 양수발전보다도 우리가 같은 그 부피의 양을 퍼 올린다고 그러면 모타의 용량이 더 커야 돼요. 수요 관리를 더 빨리 할 수 있다. 발전도 마찬가지예요. 발전도 우리가 비중이 1인 물이 1제곱미터 내려가서 발전하는 것하고 우리 1.05 물이 내려가서 발전량이 틀려 1.05배 더 많은 거예요. 발전량은 많지만 또 양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게 좋단 말이에요. 내가 왜 그러냐. 양수할 때는 잉여절로 하니까 그만큼 다른 설비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런 게 좋다는 얘기야.